네. 그럼 초등 과학 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학 선행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유아기 때 막 책을 읽다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어차피 국가 과정에 과학이 없으니까 엄마들은 과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3학년 때 과학이 나오면 그냥 학교에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학의 선행에 좀 언제부터 해야 될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아이를 과학적으로 좀 우리 애가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아이가 과학을 너무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건 아이가 좋아하는 과학 도서들, 생물들을 많이 좋아하죠. 공룡을 많이 좋아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으로 책을 읽고 또 가능하면 또 실험도 하면서 책만 읽는 것보다 실험을 같이 하면 아이가 또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그 원리들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그 나서 시작을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네, 그거는 어머님의 능력이라고 좀 생각이 좀 예. 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건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그쵸. 사실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빠른 아이들은 5세 시작하고 뭐 6세부터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 7세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선행 속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뭐 로드맵을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과학 독서와 함께 실험으로 유아 실험을 시작하면 이제 그게 끝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봐야 될 문제집들이 있어요. 창의사고력, 백제라는 교재와 함께 실험 교재들을 보면서 유아기보다는 좀 더 심화된 창의사고력 문제들을 풀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좀 키운 다음에 그때 초등 개념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시작하면 예전에 내가 배웠던, 알게 됐던 현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아하고 1학년 정도는 실험을 하고 네. 과학에 대한 호기심 접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설의 결과가 달라지는 과학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과학적 네.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뭔가 공부를 하는 문제집이 아니라 네. 현문답처럼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질문을 던져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문제집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좀 빠른 경우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3학년 과정을 보면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일 네. 무난한 로드맵은 네. 초2 때 예. 초3 과정을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한 학년 정도씩 이렇게 쭉 선행 과정을 보는데, 그 선행할 때 문제집 갖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학군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2학년 때부터 과학을 시작해서 5학년인데 중등과정 끝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과정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2학년 때부터 과학학원을 쭉 다녔던 친구들이고, 실제로 좀 빠르게 하는 아이들이 5학년 때 6학년 거 정도 보고 있는, 6학년 거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엄마가 이제 집에서 가이드를 할 때 사실 독서해야지, 영어도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죠. 요즘 또 수학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까지 신경 쓰기가 힘든데, 내가 정말 영재고 과고를 가겠다, 그리고 과학의 뭐 올림피아드 그런 걸 준비한다고 하면 아이가 어떤 속도로 초등 과정에 채워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내신 교재들은 3학년 1학기 뭐 이렇게 두꺼운 교재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보진 않기 때문에 내신 교재 그렇게 두꺼운 교재가 수행평가. 예. 필요는 없고요. 선행을 할 때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좀 확장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한, 그렇게 구성한 이제 최상의 줄기과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교재로 과학학원에서 선행 교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온라인 인강도 찾아보고, 그리고 과학학원들 많이 아이를 보내려고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전술하신 최상의 줄기과학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핵심적인 개념과 이제 그런 부분은 되어 있어서 선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3학년 교과하고 뭐 심화로 뭐 추가로 볼 수 있으면 심화 교재랑 하이탑도 보고 뭐 창의과학 보고 하는 식으로 수학처럼 개념 심화 하듯이 이제 최상의 줄기과학으로 개념하고 심화하고 한 학기씩 심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3학년 때 영재원을 준비한다고 하면 네. 이제 속도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음. 되면서 이제 3학년 시작을 하고 나면 아이가 과학에 대한 흥미가 좀 커지면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아이가 소화하는 속도에 맞게 시작을 하면 보통 5학년 때 6학년 과정이 다 끝나고요. 그리고 6학년 때 중등 과정을 중등 3학년 과정을 6학년 때 다 본다는 예, 말씀이시죠? 할 수 있게 또 중등 최상위 조기과학이 9개월에 다 끝낼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과학학원에서 이제 뭐 과거 영재학교 대비한 학원에서는 이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중등 물리, 중등 화학 이런 특강들을 많이 해요. 이러면 중1 때 한국중학생 물리대회, 한국중학생 화학대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걸 준비하려면 6학년 때 또는 5학년 때 중학교 물리랑 화학 과정들을 이제 몰아서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아기 7세 때는 아이가 뭐 책도 많이 읽고 과학적으로 정해진 실험을 하면서 과학적 호기심을 많이 키우고 2학년 때 한 학년 정도 2학년 때 3학년 그다음에 3학년 때 4학년 5학년 때 예, 5, 6학년 정도 나가야 되나요? 4학년 때 되면 네. 이제 1년이 걸리진 않아요. 아이가 크니까 예, 예. 네.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이 들면 속도가 좀 빨라져서 이제 4학년, 5학년 때 5, 6학년까지 다 끝낼 수 있는 속도가 그러니까 됩니다. 5학년까지 6학년까지 끝내는 과정으로 잡고 그리고 6학년 때 중등을 중등. 한번 쭉 보는 네. 예, 쭉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과정으로 한 로드맵이 뭐 과거 영재고를 대비하는 수준이 될까요? 과거 영재학교 대비하는 수준은 조금 더 빨라야 돼요? 좀 더 빨라야 되고요. 아, 한 학년이나 예, 빠른 데는 2학년 빨리 예. 이제 진행하는 곳들이 그럼 있어요. 6학년 때 과거 영재고 가는 아이들은 어디까지 해요? 이제 6학년 때 이제 고등과정을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고등과정을. 예, 그래서 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주변에 이 과학고등학교 준비한 친구들이 6학년에 고등과정 준비해, 5학년에 고등과정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 고등과정이 이 난이도가 높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네. 차이가. 예, 초등에서 중등 올라가도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예. 중등에서 고등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가긴 하죠. 아,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때 개념을 잘 잡아야 음. 올라갈 때 심화된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개념이라는 게 초등과정까지예요? 중등과정까지예요? 과학이 원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네. 변하지 않는데 이제 처음에는 손을 봤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가면 이 손가락을 보고 네. 고등학교 가면 이제 지문도 보고 점점 깊게 이제 디테일하게 깊게. 디테일하게 예. 들어가요. 그래서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중등 과정까지가 기본이라고 보여지겠네요. 네. 예. 중등 과정까지 이렇게 이제 선행의 속도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